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재상 관련된 항목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취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과 중심으로 이 항목을 작성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성취 경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성취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즉 여러분들이 입사에서도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많이 없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성취 경험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성취 경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어떠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무에 필요한 강점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소재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 선택할 때 그리고 키워드에 부합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성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키워드를 발휘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 즉, 우리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선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대체 어떠한 키워드로 성과를 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다른 항목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좀 상이한 키워드를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성취 경험이 평가 키워드는 타 항목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만약 인재상 문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가급적으로 이제 성취 경험은 좀 팀워크를 발휘해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성공이다, 큰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타 항목에 이미 팀워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성취 경험에서 또 팀워크를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고, 타 항목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성취 경험에서의 키워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무 관련된 역량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쓸 수 있는 항목이 다른 항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성취 경험에서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러한 경험을 기재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취 경험이라는 항목 자체가 굉장히 평가 키워드가 넓은, 그 범위가 넓은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가 정답이다라기보다도 다른 항목과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에서 팀워크를 발휘함으로써 혼자서 하지 못하는 더 큰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취에 대한 개념과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주시고 두 갈씩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해 준다면 좀 더 일관성 있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꾸 성과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실패한 경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성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소재 내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성취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재를 선택할 때는 지난 영상에서 창의성과 도전, 열정, 팀워크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때 활용하셨던 소재도 이 성취 경험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재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 역량이라든지 강점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도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성취 경험을 이뤄냈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는 도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창의성이나 팀워크나 열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잡는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이 생각과 행동에 대한 어떤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일관성 있게 그 부분에 맞추셔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성취 경험하니까 이 성과를 좀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물론 이 성과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과와 성취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1등을 했다, 이건 성과예요. 내가 1등을 했고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워크가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게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과와 성취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취의 개념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구성별 강조사항을 요약한 걸 좀 보면, 먼저 소제목을 쓰시고 두 갈씩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상황, 역할, 생각, 행동, 결과, 배운 점, 그다음에 각오 순으로 가는데, 만약에 제가 이 경험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공모전에서 입상하지 못했지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배운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타이틀을 두 갈씩에서 기재하시라는 거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소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성과는 아니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초월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이루지 못하는 목표는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아닐 수 있겠지만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발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줘서 나는 이걸 굉장히 성취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재와 관련해서 생각과 행동 부분에 내가 그 공모전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등 뭐 입상은 못했지만 내가 원래 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거듭 강조하지만 결과에 함몰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 다른 항목에서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이 항목에서 키워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주의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 경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그리고 뭐 성취, 이 경험과 함께 이 실패 경험을 동시에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패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주의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증명 단계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 위주로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워드는 실패를 누구나 할 수는 있거든요. 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실패 후의 좌절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극복 의지라든지 아니면 실패야말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가급적이면 인성적인 부분보다는 역량적인 부분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꼼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근데 꼼꼼함이라는 것은 인성적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인성보다는 역량적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나는 그 역량적인 부분을 보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을렀기 때문에 실패했다. 뭐 이런 치명적인 내용을 적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성적인 어려움, 이 실패보다도 어떤 역량적인 부분의 미흡으로 실패했다라는 부분, 이것을 강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직무와 유관한 경험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뭐 강조는 가능한데 뭐 억지로 치명적으로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꼭 할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소재를 선택할 때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험도 뭐 고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뭐 꼼꼼하지 않아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잘못 줘가지고 가게가 휘청인 적이 있다. 뭐 굳이 이렇게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 피해가 가급적이면 나한테 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모습, 그런 것들은 꼭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소재에서 얘기를 할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뭐 실패했다,
뭐 취득 실패했다 이런 것도 뭐 얘기하시는데 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열심히 했지만 뭐 팀원들 각자가 역할을 열심히 했지만 뭐 적극적으로 업무 공유를 하지 못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소재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지원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실패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노력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따른 극복 노력 위주로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상황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극복 노력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최초에 실패했던 목표보다 낮은 단계의 성과를 제시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패를 포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실패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미흡해서 실패를 했다. 근데 내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완한 다음에 더 큰 성공을 거둬버렸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건 약간 성공 경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패 경험만 물어본다면 철저하게 실패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 위주로 강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복 노력은 ing 형태, 그리고 과거에도 극복을 하기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훈 위주로 강조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내가 뭐 운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니면 내가 잘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실패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미흡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다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목과 두괄식 부분에서는 어떠한 실패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쓰시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다. 나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보고 이번 기회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 원인 분석에 맞는 극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뭐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입사에서도 뭐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더 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글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실패했던 그 소재 있죠. 그 소재는 상황과 역할 부분에서 최소화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생각과 행동, 즉 실패를 인정하시고 극복하는 노력 관점으로 강조를 해주실 수 있도록 좀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항목에서는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성장 과정은 사실은 좀 뭐랄까 굉장히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재의 폭이 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 성장 과정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장 과정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또 그 폭이 또 넓다 보니까 대체 뭘 써야 되느냐, 이게 다 써야 되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주의할 점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장 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업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앞으로는 성장 과정과 관련된 질문들은 많이 줄어들고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특정 가치관이라든지 특정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나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부모님 자소서가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의 어떠한 좋은 점을 보면서 본받았고 그런 것들을 좀 배웠다라는 걸 쓸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만 쓰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본받고 행동했는지 그런 걸 위주로 쓰셔야지 너무 부모님 이야기만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부모님 자소서가 되는 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자소서는 뭐 3년 이내의 경험을 많이 써라. 그리고 대학 이후 때의 경험을 많이 써라.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초, 중, 고 경험을 쓰셨다면 그때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해서 이걸 이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어렸을 때 이야기를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옛날 얘기를 쓰다 보면 그때 이후에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 즉 대학교 이후의 시점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연결을 시킬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키워드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를 완벽주의 강조했는데 이력서 자소서에 오탈자가 막 발생했다. 그럼 또 면접 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장 과정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직무에 대한 관심 계기도 성장 과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관심 계기도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으로 쓸 수 있고요. 인재상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가치관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폭이 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추천을 드리면 이 가치관이나 인재상 적합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소재를 활용하셔서 응용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좀 뭐랄까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내가 뭐 뛰어나다 이런 느낌보다도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 어떠한 중요한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쓰시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 관심 계기는 어떤 거냐? 이제 말 그대로 전공과 지원 직무가 상이한 케이스, 그리고 자소서 항목 내에 인재상이나 가치관 항목이 많아가지고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소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직무 관련된 직관적 경험을 소재로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생활 속의 호기심에서 해당 직무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했던 뭐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그러한 걸 성장 과정에 얼마든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를 극복 통해서 이제 본인만의 강점을 뭐 직무 필요성과 연결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직무 관심 계기를 이 항목에다가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재상과 가치관적인 부분이 좀 더 수월하고 안정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거듭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업과 관련된 관심 계기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이나 소비자로 접하기 힘든 산업에 지원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소 항목 내에 인재상과 가치관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여기다가 그걸 쓸 수 있는 소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러한 부분들을 쓸 수도 있겠고요. 산업 관련된 직간접 경험 소재로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뭐 기재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생활 속 호기심에 대한 부분, 뭐 평상시에 이런 산업이 이렇게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어떤 본인의 어떤 사건, 이제 그런 것들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뭐 내용으로 기재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마니아 이상의 수준을 좀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몇 번 구매를 해봤다 뭐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마니아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로 이쪽 산업을 좀 선택했다, 본인에게 중요한 어떤 그 인생에서의 어떤 진로에 큰 영향을 줬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성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인재상 적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열정, 도전, 창의성, 팀워크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붙이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가치관을 또 보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타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았던 그런 인재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뭐 좌우명과 생활신조 등을 이제 우리 지원자가 정립하게 됐던 계기, 뭐 과거에 여러분들이 도전과 관련된 그런 인재상 관련된 경험을 작성했던 자소상 내용이 있다, 그걸 좀 응용하시면서 그런 걸 계기로 여러분들이 어떤 좌우명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본인의 그런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적합인데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 가장 빠르게 작성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성격의 장점을 여기다가 유사하게 작성하셔도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열정, 도전, 창의성, 팀워크는 아니지만 뭐 정직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가치관적인 인성, 꼼꼼함 뭐 이런 것들 있죠. 성실함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좌우명과 생활신조를 연결하셔가지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영향으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재상적인 요소 외에도 이런 일반적인 가치관, 인성적인 측면을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선택했다면 그 키워드에 맞는 그러한 이제 소재를 확정을 하셔야 되겠죠. 뭐 생활 속의 호기심도 가능하고, 보통 우리가 경험은 공적인 경험이 좋다, 뭐 조직 활동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뭐 구성적인 부분에서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쓰셔도 되고요. 두 가지 이상의 에피소드를 연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생일 챙기지 못한 나쁜 친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경험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굉장히 소소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대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성장 과정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대기적으로 과거에 A라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런 것들을 B 사건에서도 지켜나가기 때문에 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겠죠. 성장 과정을 쓸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선택 한번 해보시고 지금부터는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격의 장점, 뭐 사실은 무난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성격을 얘기하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대다수의 기업들이 성격의 장점, 단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작성시 주의사항인데 지나치게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난한 이상만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 지원자가 세계 최고다 뭐 그런 식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켜나가는 모습, 성장 과정이 약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면 이 성격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약간 강점으로 발휘되는, 즉 성과로 연결되는 약간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점과 앞뒤가 맞지 않는 장점은 주의하셔야겠죠. 장점이 공사 구분이 명확인데 단점은 거절을 잘 못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일관성적인 부분은 단점과 함께 고민을 하시면서 장점도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조 키워드와 반대되는 모습 보여주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실함을 강조했는데 마찬가지로 학점이 안 좋다라든지 뭐 출결 상황이 안 좋다라든지 그다음에 완벽주의 강조했는데 오탈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면접 때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성실함이나 완벽주의 단어 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면접 때 약간 공격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관점과 회사 관점, 뭐 직무 관점으로 연결해가지고 고민할 수 있겠죠. 장점은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점이라고 사전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점을 선택하실 때는 인재상 중에서 직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선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장점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장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사건에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건에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의 그런 장점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시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소나기가 내려도 우산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왜?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50자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화력이라는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과 인사말을 던지며 그 공손한 어투, 양해와 부탁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우리 지원자 친화력의 어떤 노하우가 다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250자 이내에도 여러분들의 장점이 어떤 노하우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러한 장점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단어들이 다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진짜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되 그 장점이 지원하는 직무와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본인의 장점을 드러낼 때에는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 장점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좀 고민하시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점을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약간 모자란 점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좀 정의되어 있는데 뭐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단점을 일단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단점을 인정 안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가장 문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점 중심보다는 극복 노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향해라. 거절을 잘 못한다. 뭐 예를 들어서 재무 회계, 구매. 뭐 물론 이제 재무 회계는 이제 내부 고객을 상대하는 직무이긴 하지만
월말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임직원들과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을 잘 못한다? 그럼 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거절을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재무회계 직무는 못하는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연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첫 만남씩 긴장을 한다. 내가 B2C 영업을 해야 된다. 근데 첫 만남씩 긴장하는 게 내 단점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계속해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업무 수행할 때 본인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재상에 부합되는 단점 금지입니다. 전 팀워크가 미흡하다, 열정이 미흡하다, 도전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뭐 창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는 단점과 표현법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무난한 단점과 지금 피해한 단점을 약간 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 무조건 안 되는 거냐, 무조건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난한 단점을 바탕으로 본인 단점을 인정하고 그걸 좀 보완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이 단점 항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선정하시고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시되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약간 포장하는 느낌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극복 노력을 2가지 이상의 행동 노력으로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여기 보시면 뭐 멀티태스킹 역량을 보완 중이다. 한 가지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에 다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에 일이 몰리는 등 고생할 때가 많다. 이 부정적인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입사 후에도 극복을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나는 이걸 극복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더 이상 단점이 아닙니다. 단점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단점 이런 겁니다. 다른 항목은 차별화돼서 쓰는 게 좋은데 단점 항목을 굳이 차별화해서 막 이상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솔직하게 단점을 이야기하시고 보완 노력도 정말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억지로 굳이 공격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좀 주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통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좀 살펴봤고요. 기업마다 인재상도 다르고 직무마다 요구하는 가치관, 인성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을 작성하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뭐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